안녕하세요. 덴탈비 강사 이대입니다. 이번 제 테마는 Weak Osseo Integration인데요. Weak Osseo Integration은 대부분 초창기에 임플란트 페일리어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수년이 지난 후에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BIC 레이셔라는 게 있는데요. BIC 레이셔는 본 임플란트 컨택 레이셔죠. 즉 임플란트가 뼈가 몇 퍼센트 붙느냐 또는 BA라고도 하고요. 본 에어리어. 이것은 이제 표면에 따라서 또는 골질에 따라서 그리고 드릴링하는 방법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오스템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과거에 이제 RBM 그리고 SLA가 나왔을 때 BIC 레이셔를 측정한 것이죠. 즉 BIC 레이셔가 RBM은 조금 SLA보다 작고 SLA는 HA 코팅보다 작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통념입니다. 즉 BIC 레이셔는 최대 작게는 RBM이 50에서 60 또는 70, SLA는 60에서 70, 80, HA는 70에서 80, 90까지 된다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만큼이 이제 임플란트가 뼈 붙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도 BIC 레이셔는 증가하지 어느 정도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완전히 되면 즉 1년, 2년이 되면 이 BIC 레이셔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 내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BIC 레이셔는 임플란트 표면 또는 수술 방법 또는 골양 및 골질에 따라서 BIC 레이셔는 달라질 수 있고 이것이 early failure나 또는 late failure 같은 임플란트의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2002년도 초에 임플란트를 심고 SLA 임플란트죠. 그리고 보철을 했던 모습인데요. 이것이 2008년도 그리고 2011년도에 이르면서 약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상악에서 여기를 보시면 상악의 26번 부위가 픽스처를 잡아주는 뼈가 녹고 있죠. 사실 이 환자분을 처음 시작했을 때 25번, 26번 부위를 제가 그 당시에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한다고 하면서 아마 퍼포레이션 시킨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염증은 없는 상태로 지나갔던 것이죠. 하지만 처음에는 로딩을 하고 있었다가 이 BIC 그러니까 8mm짜리 또는 길이가 10mm짜리 임플란트를 넣어서 퍼포레이션을 시키니까 이 환자분은 이 25번, 26번 부위는 약 4, 5mm에서 로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5mm에서 로딩을 할 때 처음에는 이것을 로딩을 견디다가 환자분의 교합력이 점점 세지니까 3유닛으로 스플린팅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점점 세지면서 뼈가 점점 녹았던 것 같습니다. 뼈가 녹으니까 그만큼 포켓이 생기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페리 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 종래에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된 것이죠. 즉 BIC 레이쇼가 SLA로 RBM보다 높지만 퍼포레이션을 시켰기 때문에 한 5, 6mm에서 로딩을 하고 있다가 그만큼 BIC 레이셔가 낮다가 나중에 교합력을 받으니까 못 견디고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2개의 임플란트를 발거를 하고요. 기다렸다가 라테랄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하고 다시 2개의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쓰고 계시는데 최근의 사진인데요. 또 이쪽이 15번 부위가 또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5번 부위는 이제 이쪽도 역시 제가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하면서 퍼포레이션 시킨 것 같습니다. 요번 봄 정도에 이 부위를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보철로 모디피케이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